딱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네. 전 체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뭐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검색을 딱TV라고 해서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하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을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 그.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이거 매일 좀 올랐다가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고 그래갖고 변동성은 커지는데 오늘은 일단 모처럼 두 시장, 양시장 모두 좀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닥이 오늘 또 1%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어저께 이 시간은 약 마이너스였는데요. 오늘도 0.4%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죠. 오늘은 좀 믿을만 할까요? 글쎄요, 뭐 일단 시장에서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사실 이런 변동성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외국인 거래료만 놓고 본다라면은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지속적인 매수세, 어제 500억 팔긴 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보게 되면 이 정도 매도는 언제든지 나왔던 규모라서 외국인이 변동성을 유발한다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금융투자에서에 대한 변동성 유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에서 좀 아쉬운 거는 그 동안에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줬던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조금은 이제 지금 줄어들어 있다라는 거. 어저께 왜 그랬어? 어제도 뭐 결론적으로는 97억 매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규모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300~400억씩 매도가 나오긴 하는데 장 막판에 매수세를 유입을 시켜서 그 매도 금액 자체는 크지 않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이 다시 이제 매수세.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는 매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까지는 매도가 됐다라면은 뭐 어쨌든 7월 후반부부터 7월 28일, 7월 27일부터는 매도세가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장 흐름 보게 되면 뭐 그 낙폭과대주들, IT주들에 대한 반등 이걸로 일단은 좀 그 귀결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이 종목이 거래소인가요? 코스닥인가요? 삼성 LNS가? 삼성 LNS 코스닥인데 실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미스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미스하면서 하락을 오전장에 주도를 했다가 이 부분이 또 이제 낙폭과대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LS는 사실 보면 이거죠. 왜 전 좀 아는데 이거는 워낙 실적 컨센서스가 6월 들어서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많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컨센서스가 하는 주식이 한 55개밖에 안 돼요. 그렇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성 있는 주식으로 컨센서스가 많이 떨어진 게 저거였거든요. 삼성 LS인데 그것도 못 맞췄거든요, 지금. 그래서 떨어진 게 있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비우면서 올라간 게 CJ 프레시예요. CJ 프레시. 그런데 어쨌든 상반된 흐름이 났거든요. 근데 하여튼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왔다 갔다 길거리를 다니잖아요. 근데 보면 중국 애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고 요번에 그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승원 교수는 워낙 모든 걸 하니까
싱싱 코리아라고 알아요? 싱싱코리아는 모르겠습니다. 싱싱! 모릅니다. 싱싱 달린다는 싱싱. 네네. 몰라요? 진짜 몰라요? 모릅니다. 예. 그 우리나라 이제 무역협회 그리고 코트라 찾아보네. 네네. 나오죠. 그래갖고 그리고 우리는 온라인 그 협회 네네. 갖고 16개 그 사이트가요. 쌩쌩코리아.com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그래갖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7월 7석 날 있잖아요. 네네. 7월 7석, 음력으로 7월 7석이 중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 개념이에요. 네네. 그래갖고 3일 동안 전후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인가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이번에. 그때 들어가죠. 네, 그래갖고 그게 싱싱해요. 네네. 그러니까 싱싱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도 신난다, 싱싱, 날린다 있고요. 중국에는 별성자 2개. 그러니까 행운을 잡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활기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싱싱코리아.com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그럼 도대체 그 많이 들어요. 하이타오족이라고 또 들어보시잖아요. 네. 중국에서 해외 직구하는 사람들. 중국에서 해외 직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제일 많이 사는 게 화장품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유아용품 이런 것들이거든요. 물론 제일 많이 사는 나라는 아마존 미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네. 중국에서 진짜. 그래서 그걸 이제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또 롯데닷컴에서 조사를 보니까 너희 제일 많이 파는 게 뭐냐 그러면 산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팩이 많이 팔렸어요. 지난 2월에도요. 2월, 3월에도. 마스크팩도 많이 팔렸죠. 왜냐면 그게 예. 큰 부담이 없잖아요. 예. 면세점 하는 주문하기가. 네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산성 LNS에서 개인적인 중립을 갖고 있지만 화장품에 워낙 안 팔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거는 산성 LNS가 쓴 대표적인 면세점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죠? 장충동에 호텔신라 면세점 가면 네. 들어가서 제일 먼저 있는 게 딱 이게 있어요. 레더스 마스크팩. 네, 딱 있어요. 그래서 많이 다운됐을 거라고요. 네. 제가 느낌으로 보더라도. 근데 좀 많이 들어가면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2분기가 모르겠어요.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전체에서 턴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주가는 모르겠어요. 워낙 생각보다 안 좋기 때문에 오늘 목표 주가는 줄 하향 났습니다. 지금 이거. 네네. 그래서 그런 거 일단 참고하시면서 큰 흐름에서 시청자분들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실적은 일단 줄어들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네네. 일단은 그 판관비가 많이 들었어요. 판관비가 이제 142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신규 인력 채용, 네. 그다음에 이제 광고비에 대한 조기 집행, 네. 상반기 조기 집행, 그리고 이제 운반비 증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이 부분들이 결국은 하반기 실적으로 도움이 연결될 수 수 있겠죠. 있는 그 모멘텀이 투자한 있기 거니까. 때문에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화장품주가 이제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다면 네. 그다음에는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거는 네.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이고 네. 그거는 그렇게 애널리스트 입장에선 투자한 거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네. 했다는 거고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서 제가 눈으로 네네. 보니까 네네. 하여튼 좀 늘어났다. 네.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엔화도 약세지만 네. 지금 보게 되면 원화도 만만치 않게 지금 최근 들어서 원엔 재정 환율 대비해서 약세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엔터주가 반등을 한다라든가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엔화 대비해서 약세를 보여줬 엔화에 대한 원화 말씀하시는 거죠? 원엔 말씀하시는 거죠? 원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유에 있던 그 섹터들이 최근에 반등하고 있거든요. 원엔 재정 환율에 대한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도 오히려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일본 여행 뭐 증가 네. 이런 부분에서 뺏겼던 부분도 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거죠. 올 연초인가요? 네네. 1, 2월 달에 일본 가신 분은 일대 얼마로 했냐면 890원 정도 890원. 네, 정도 했거든요. 940원? 네, 근데요. 저는 이제 제가 지난주였나? 네. 지난주에 일본 잠깐 갔다 왔잖아요. 네. 별의별 거로 제가 더 운빨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 제가 얼마죠? 5만 원인가를 제가 바꿨어요. 네네. 그러다가 쓰고 오니까 쓸 것도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조카가 있어서 조카 한 10,000원 주고 용돈 주고 네네. 와서 오늘 내 은행 갔어요. 네. 지금 은행을 해갖고 제가 얼마를 바꿨냐면 29,000원. 그러니까 2만에서 10,000원 얼마 쓰고 아주 카면서 딱 써놨어요. 이게 지금 네. 증거야, 증거. 네. 은근히 받고 나서 기분 좋은 거 있죠. 왜? 제가 920 몇 원에 지금 현금을 사갖고 갔거든요. 네. 오늘 그러니까 939원을 주네. 아, 939원.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 지금. 네. 저는 그냥 뭐, 차트 볼 필요도 없어. 내가 감을 알아. 네. 이게 현실이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겨왔더니 더 도움이 되는 남겨왔더니 돈을 벌잖아. 환투기를 하셨네, 이분이. 환투기? 환투기를 하셨네. 투기꾼이 여기 있었네. 그렇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9,000엔 갖고 네. 돈 벌었네 이 사람아. 29,000엔 갖고서 조금 라면 산다 이 사람아. 네, 그래서 그런 수급 상황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이 말이에요. 네. 연기금이 어저께 국내 코스피에서 엄청 많이 팔았는데요. 네네. 오늘은 좀 또 다시 좀 사는 모습. 근데 모르겠어요. 네네. 이게 워낙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어저께 보면 뭐 어떤 특정 펀드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네. 어저께 보면 제가 찾아봤더니 다 팔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저께 뭐 지금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않냐 그런 정도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자세한 얘기 오늘 이슈거리 이런 것들은요 잠시 후에 네. 우리 초대 손님 모시고 나서 그 다음 코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인데요. 오늘 할 얘기 많아요. 네. 해외 소식부터 몇 가지 확인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월초 되면 네. 자동차 판매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얘기 좀 해볼까요? 7월 자동차 그 현대차 그룹 전체 판매량, 글로벌 판매량은 일단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9%가 감소를 했고요. 59만 2천 대. 그래 기아차는 15%가 줄었잖아. 네, 현대차가 6%, 기아차가 10%가 줄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어제 발표된 북미 지역 판매량에 대한 쪽은 어쨌든 간에 증가했습니다. 북미 지역은 줄었는데 다른 곳에서 이제 감소가 돼서 그게 맞춰졌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북미 지역 데이터를 이렇게 잠깐 확인해 보게 되면 네. 데이터 보게 되면 여전히 이 라이트 트럭 중심에 대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네. SUV와 라이트 트럭 중심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증가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네. 밑으로 쭉 보게 되면은 도요다가 오히려 좀 그 부진했었습니다. 도요다가 좀 쉬는 가운데에서 현대차가 6% 증가했는데 현대차도 SUV가 그나마 없던 것에서 좀 팔려갖고 네. 25%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현대차 전체로는 6%가 증가가 나왔고요.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7.7% 증가가 나왔습니다. 기아차도 역시 라이트 트럭이라고 분류되는 SUV 지금 34%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그나마 7.7% 증가에 대한 쪽에 맞췄는데 도요다 같은 경우가 좀 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도요다 같은 경우가 위로 쭉 보게 되면 도요다가 0.6% 증가, 대부분 차종에서 좀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좀 빛을 발한 건 뭐냐면 글로벌 판매량 전체로는 일단 줄었다라는 거. 이게 좀 계속해서 자동차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아차는 참고적으로 네. 그 우리나라에선 카니발, 네. 미국 말로는 미국 모델로는 세도나거든요. 네. 그 4배가 팔렸어요. 네네. 네, 그래서 4배 팔렸고 단가가 작년에 3만 불 정도였거든. 객단가가요. 네. 그러니까 판매 평균 단가가. 근데 오늘 신형이 요번에 출시되면서요. 한 3만 5천 불 정도로 작년보다 단가 있죠, 단가. 네. 단가 ASP가 올랐어요. 네네. 그 세도나 차량. 네. 그래서 기아차는 지금 미국에서 많이 팔린 거가 효과가 있었다. 그 세도나 때문입니다. 하여튼 한국말로 뉴카니발. 뉴카니발. 네,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환율 때문에 뭐 좋아진다 했는데 반영된 건 없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나봐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은 좀 지나봐야 8월 되겠죠. 정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자동차는 민감한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영되거든요. 네. 왜냐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글로벌 판매가 많이 감소한 건 일단 실망스럽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말이 나온 김에 중국의 스마트폰 얘기하겠는데요. 네. 중국의 스마트폰에서 드디어 애플이 3위로 밀렸어요. 3위까지 떨어졌어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네. 그림 나온 거 있어요? 근데 그림 제가 그림 있으면 예, 예. 예, 그림 있으면 그림 있는 거를 좀 잡으세요. 네. 일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샤오미가 1등 올라갔고요.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샤오미가 15.9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화웨이가 이겼어요. 화웨이 올라서 15.56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애플이 3위 12. 몇 프로가 나왔고요. 그 밑이 4위가 삼성. 예. 그 삼성을 보면 아주 좀 민망한 수치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삼성은 예. 그 퍼센테이지가 아예 안 나왔던데요. 몰라요. 몇 프로 나왔나요? 네,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4위까지 떨어진 건 약간 창피한 얘기가 됐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치열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하여튼 글로벌리 지금 최고로 인기 있는 거는 역시 샤오미가 되겠고요. 하여튼 샤오미가 지난번에 나왔던 거 있잖아. 그 미 노트 네네. 5.7인치짜리가 뭐 네. 엄청나게 뭐 팔린다. 네, 네네. 그게 있고요. 샤오미가 또 이번에 우버랑 또 같이 손잡아서 또 파트너십 맺었잖아요. 네. 그래서 샤오미랑 우버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그래서 그 각각 시장 가치가 뭐 500억 달러, 뭐 480억 네네. 달러 이러면서 두 개 가장. 하여튼 걔네가 손잡았거든요, 두 명이요. 샤오미랑 우버가요. 지금 보게 되면 샤오미가 지금 15.8%, 수치가 나왔네요. 예, 네. 13.5%에서 이렇게 증가가 됐죠. 네. 그다음에 화웨이가 네. 15.4%, 네. 애플이
10.2%. 이거는 뭐 네. 당연히 이럴 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 비수기니까 애플은. 네. 근데 그런데 지금 아예 삼성이 없죠. 비고가 지금 보게 되면은 8.1%. 그러니까 아더스에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은 4위야. 그러니까 출하량 기준으로 해서는 뭐 10%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10%라지만 5위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판매량 중심으로 잡은 건데 판매량 중심으로는 아예 지금 4위, 그러니까 출하량 기준으로는 4위라고 자기네들은 얘기하는데 아예 판매량 기준으로서는 전혀 지금 잡히지 않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LG 지금, 같은 모습이네. 네, LG 같은 지금 그런 LG가 맨날 모습을 아더스였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글로벌 판매량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판매량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2분기 지금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네. 지금 그 삼성이 지금 보게 되면 20%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애플이 10.9%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했고요. 그 시장에서 하나 더 어저께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 화면을 이번에 잡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요 화면을 제가 제 화면 좀 잡으세요. 아니면 소리까지 나오면 자기 거로 잡아주면 좋은데 내 건 소리가 안 나오는데 예. 여기 인터넷이요. 저기 드론 같은 거. 드론 제가 잡아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승환 교수 거로 잡아주세요. 이승환 교수 잡아주세요. 이게 보면 드론이 지금 구글이 맨날 하늘에다가 인터넷을 네. 띄운다 그랬잖아요. 인터넷 뜨는데 이번에는 인공위성을 띄운다 그랬는데 구글 페이스북은 드론을 몇 달씩 띄운다는데 태양광으로 하고요. 한 번 띄면 몇 달을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네. 몇 달 재충전 없이. 네.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오지 같은 데 보면 인터넷 잘 안 되고 막 이러거든요. 네. 전 세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린 자이언트 이유가 인터넷 드론. 네. 제가 말씀드린 거가 엄청 규모도 크고 드론이요. 이거 보고 이게 수개월 동안 뭐 정확한 몇 달인지 안 나왔는데 여러분 several months 동안 그 착륙 없이 그냥 상호에 수백 대 뛰겠다는 거거든요. 구글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구글에서도 그 풍선 띄워갖고 네, 약간 그래서 벌론 띄워갖고 그 스페이스식 같은 거 하는 예, 건데 약간 방법이 틀린데 여하튼 그게 대세로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크네. 이거 엄청 크죠. 그림 보니까 크네. 크잖아요. 크네. 그러니까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번 그림만 그림 이게 보니까 앞서 엄청 그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오늘 국내 뉴스 한번 국내 이슈는 아마 요즘 보면 삼성의 성장에 대한 플랜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삼성은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바이오시밀러 산업 이번에 9월 10월부터 이제 출시돼 갖고 판매 시작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LG도 얘기하고 있고 삼성도 하겠는데 오늘 삼성이 또 하나 뭐 보도 자료를 냈는지요. 그리고 스마트 자동차 부품 쪽 시장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쪽에서는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산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기존에 잘하던 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삼성이 자동차 부품 소프트웨어 사업에 속도를 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판짜기라고 해서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죠.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 무선 충전 시스템,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소프트웨어를 이제 담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에서 이제 스마트카에 대한 부품에 대한 쪽을 선도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융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쪽이 쭉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LG도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LG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그 LG가 세스에 참석해서 지금 그 LG 자동차 부품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작년 12월에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 쭉쭉쭉 계열사 임직원 80명 대동해서 BMW 본사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LG차 부품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게 지금 LG전자가 어떤 그 턴어라운드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곳에서의 모멘텀이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지난 분기까지 해서 아직도 적자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자동차 부분에서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이 아마 LG전자의 주가가 턴하는 그런 그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LG전자도 LG차 부품 설명회를 가졌다라는 점,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팀쿡 애플도 BMW 본사를 또 같이, BMW 아주 난리 났네요. BMW 본사를 방문을 해서 전기차 제조 과정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플과 BMW 제휴 협력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이폰 6 있습니다. 선물도 하나 주고. 아이폰 6도 주고. 냈다 먹어라. BMW 아이팔도 하나 서비스 하나 주고. 서비스로 아이팔 주는 게 아니라 아이팔 키
하나 주겠지. 1000대를 바꾸내나? 네. 키. 엠블럼 하나 주겠지, 엠블럼. 네. 근데 보면 이제 또 하나 이제 약간 다른 얘기 해드리면 지금 보면 계속 말씀드린 거가 드론 있잖아요, 드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론 얘기 자꾸 하면 자꾸 이제 그걸 한국 우주로 붙이고 네. 아스트를 엮고 뭐죠? 뭐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어요. 100%짜리인지 뭔지 그 맨날 그 드론만 얘기하면 우리 드론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보통 주식하신 분들은 드론 관련주를 딱 쳐보잖아요. 네이버에. 그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제 100%짜리가 많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거가 아니라 그게 보면 대표자는 그 노스럽이라고 NOC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딱 얘기를 하면 유진 로봇부터 보시는 분 많으신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로봇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많이 보셔야 네. 되고요. 특히 뭐 자제분들이나 이렇게 주위에 이제 학교 선택하거나 직업 선택하신 분 있잖아요. 많이 보셔야 돼요. 이게 보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1980년대 초반에 나왔던 거가 터미네이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카이넷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맞죠? 스카이넷이요. 스카이넷 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14년 논다고 또 결정된 모양이에요. 결정됐습니다. 14일날 놀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나라야? 네, 채권 이자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공휴일이 법정 임시 공휴이기 때문에 채권 이자는 지급이 안 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노는 날은 이자를 안 줘? 노는 날은 그러니까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자가 제외가 됐고요. 네. 그리고 14일은 이제 정규 이제 휴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스카이넷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해갖고 그때 정말 꿈 같은 얘기였고요. 로보캅이라는 거가 1990년대 나왔는데 꿈 같은 얘기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보면 지난번에 뭐 로봇 뭐 경연대회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중국이 같이 다 지상군의 감축이에요. 그 추세가 중국은 이미 발표했고요. 미국도 발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군수의 전체적인 군비 경쟁, 군수의 어떤 힘이 있다, 뭐라 그럴까요? 국방력? 네. 이라는 게 있으면 국방력이 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국방력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항공 우주 산업이 됐건 드론이 됐건 뭐가 됐건 하고 또 하나가 사람들이 같이 싸우지 않는 거를 로봇 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갖고 앨런 머스크가 지난번에 한 3달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수년 내에 로봇가 사람을 죽인다 얘기했거든요. 킬러가 나온다 얘기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게 좀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상당히 그 정도로 많이 빨리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앨런 머스크까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그러잖아요. 호킹 박사 있죠. 스티븐 호킹 박사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가 하는 그 기사를 한번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잡아주세요. 네, 제가 한번 잡아주시면 이거는 물론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이거를 그 링크만 잡아드릴 텐데요. 이게 보시면 ban killer robot before they take over. take over란 게 뭐야? 장악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카이넷이 세상을 잡기 전에 로봇 있죠. 킬러 로봇 금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투하는 로봇. 이게 영화 같지만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건강하는 건데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여기에 투자가 엄청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그런 관련 회사들 있잖아요. 그게 로보틱스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그냥 청소기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자제분들 이렇게 보면 하여튼 그런 것들 그 장기적인 직업에 보면 로봇 만들고 로보틱스라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공이 엄청 유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기계공학과가 이체 빛을 보는 거. 그럼 기계공과 빛을 보는 거죠. 네네. 저희 개인적인 얘기 해주면 저희 그 동서. 나 학교 다닐 때 네. 너 기계공학과 왜 하니? 그러면은 마징가 제트 만들려고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 맞아요. 네. 네. 저희 동서 있잖아요. 동서. 네. 동서. 그 와이프의 언니? 와이프의 언니 동서. 동서의 그 남편. 동서 남편. 큰 동서. 우리 형님. 언니면은 큰 동서. 우린 그냥 형님이라 그러지. 큰 동서. 우리 동서랑 형님이. 와이프는 처형. 와이프의 언니는 하여튼 그 부부. 네. 부부가 어이없는 나라에서 어이없는 먹고라고 어이없는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치동에서 학원을 해요. 예, 얘기하셨죠. 네, 그래서 학원이 업태가 엄청 바뀌어요. 그분도 거의 뭐 이미 출연을 몇 번 했어요. 그렇죠. 말도 엄청 잘하셔. 네. 출연 모셔갖고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한번 그 사교육 관련주 한번 정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 아니 그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면 네. 이명박 정부에서 딱 한 거가 효과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네. 사교육이 망했다. 그 하나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이 엄청 쉽게 나와서 지금 그런 그 뭐 논술학원 이런 게다 죽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영어학원 이런 거가.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그래서 메가스타도 있잖아요. 아니 네네. 메가스타가 아니라 그 청담어학원.
청담학원에 저희 동네 같은 거 한 20년 있던 건데요. 그거 지금 문 닫아요. 그게 하여튼 이명박 정부의 효과 중에 하나예요. 청담어학원이 문을 닫아서 네. 청담에서 그래서 수학학원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수학 쪽으로 민대 청담도. 그러니까 딴 얘기인데 그래서 클래스 너무 빗나갔는데 네. 그래서 왜냐면 그 두 분이 뭐 영어도 가르치고 그러셨는데요. 네. 전공은 외대에서 둘 다 중동어과를 했어요. 이슬람과 이제 중동어과라고 있잖아. 평생 쓸 일이 없다가 그 당시에 이제 1970년대 80년대 초반에 중동 붐일 때 했다가 그다음 쓸 일이 없었어. 네. 근데 이제 제2의 중동 붐에 갖고 하려다가 또 쓸 데가 없다 또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전공은. 그러니까 기계공학 그런 거 그러니까 로보틱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앞으로 많이 뜰 가능성이 크죠. 기계공학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시청자들 좀 관심 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로봇 관련주들 뭐 있다 그러면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ETF 하나 소개드렸잖아요. 아이로봇인가 그냥 바로 쓰면 나올 텐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 우리 시청자분들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변한다. 그래서 로보틱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쪽 많이 투자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항공우주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나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시대 산업을 연구했으니까 어떡하면 좋아. 뭐요? 내연기관. 내연기관? 내연기관이. 저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얼마나 좋아? 평생 문제가 되잖아. 평생 해결 안 되는 정치를 전공했잖아, 네. 내가. 나는 평생 욕하는. 내연기관을 전공했으니까 어떡하면 좋아. 아, 우리 내가 한 전공은 평생 써먹어. 네. 어디라도 은퇴하면 그런 거 돼야겠어. 네. 정치평론가. 아, 그거 좋죠. 내가 어디 가서 큰 소리 질러 자신 있지. 아, 그럼요. 예. 막 욕하고. 네. 목소리가 일단 크시기 때문에 잘 먹힐 거야. 그런가? 네. 그건 그렇고. 자, 그 다음 거 한번 그 네.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요거 한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요? 아, 지금 어떤 구리 가격 달러 강세 피크 쳤다 아니다. 아, 그거요? 아, 네. 그거 조금 이따 하려고 했는데요. 요거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게요. 네. 이게 보시면 요것도 오늘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네. 달러가 이제 엄청 초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몇 년 만에 최고 뭐 1170원이다, 뭐 1200원 간다, 뭐 등등등등 얘기하고 있잖아요. 달러 강세인데요. 이게 얘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뭔 소리냐, 피크 쳤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거든요.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이 왜 피크를 쳤다 그러냐면, 이 사람 얘기는 중국의 위안화가 이제 시장을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 위안화는 나중에 차트 쳐보시면 중국 변전세가 있지만 계속 강세가다가 최근에 2년 동안 약간 약세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달러 대비 약세 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이 지금 그 외환 통화 기준을 보면 저거 영국의 파운드를 눌렀었다네요. 이 내용은 제가 잠깐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중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많이 기축 통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축 통화 중 하나로요. 그래서 그 위안화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그 소수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다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수견 중에 하나가 지금 놀라지 마세요. 강한 달러 있죠? 네. 달러가 어느 정도까지 더 가냐면 앞으로 10% 더 강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10%? 네, 10%. 그러면 지금 우리 달러가 그런 말이 안 되지만 1200원이면 1330원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달러를 얘기하는 거고 네. 달러랑 원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그 정도 따라 올라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걸 누구 얘기냐면 제가 얘기하면 안 믿잖아요. 이성훈 교수도 안 믿죠? 네. For example 여기 나옵니다. 도이치뱅크 조지 사라벨로스. 뭐야, 사라벨로스. 이름도 이상해. said, 노트에서 오늘 목요일날 이렇게 했어요. There was at least 10% appreciation. 뭐야? 달러가 앞으로 현재 사이클에 달러가. 10% 더 강해질 수 있다. 네. 근데 이 의견에 이 사람 아까 화면에 나온 사람은 반대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가 맞을지 모르잖아요. 이런 건 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수요일 날 아침에 나오신다는 전지현 전지현님이나 나오셨죠. 우리 마족 팀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쪽에는 팽당했잖아. 네. 팽당해서 우리는 알 수가 우리가 없어. 싫었나 봐. 우리 싫어하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있다. 그쪽에서 유가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유가도 네. 40달러 이하 간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다. 말도 안 된다. 지금 다시 80달러다. 이제 완전 네. 풀백이다 지금. 상당히 지금 올라가다가 쉬인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80달러 간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네네. 그걸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네. 하여튼 시장은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보고서 하나 보고 갈까요? 네, 뭐 타이틀 보고서로, 돌리지 네. 말고 네. 보고서까지 그냥 보고 가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차이나조이? 차이나조이라고 중국 게임쇼에 참석을 한번 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최대 게임 토러스 어딘가? 토러스 증권에서 한 자. 토러스 증권 그 보고서인데요. 네.
지금 차이나조이에 갔다 왔나 봐요. 그래서 게임 행사 중인 차이나조이 해갖고 이렇게 리서치 센터에서 나왔는데 중국의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올해 미국보다 더 커집니다. 어디요? 그러니까 올해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이 미국보다 작년까지는 미국 시장이 52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520억 달러, 52억 달러죠. 52억 달러 규모였고 중국이 45억 달러 규모였는데 올해부터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첫 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전체 그 중국 게임 시장에 대한 규모가 22조 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바일 그 중에서 이제 모바일 시장에 대한 쪽이 한 7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최근 내륙 지역으로 네트워크 보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죠. 신기한 나라는 게 보면 지금 여태까지의 이 시장도 다 서부 지역, 동부 지역, 동부. 중심의 그런 그 데이터란 말이에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부 지역으로 서부 대개발에 대한 쪽이 이제 진척이 되면 될수록 중국의 시장에 대한 쪽이 이제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퍼블리셔 킹넷, 그러니까 지금 뭐 텐센트만큼 또 유명한 곳인데요. 킹넷의 경우도 모바일 시장에 대한 규모가 3년 내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게임사들에 대한 쪽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게임사들 중에서 지금 중국에다가 이제 직접 이제 게임을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하려는 게임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넷마블 게임즈. 근데 이건 비상장이죠. 그죠? 넷마블 게임즈가 비상장은 아니죠. 비상장인데 뭐 어떤 CJ EN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하고 액토소프트의 열혈전기, 미르 모바일이 중국에 지금 유통할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그 다음에 게임빌의 크리티카만이 지금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돼서는 뭐 기존의 뭐 웹전이라든가 기존에 이제 중국에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쪽들 그리고 신규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 말이 나오면 매번 저만 출장 가면 나오시는 그 이사장님 그 게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때 못 나오셨고요. 지금 바쁘셔갖고 지금 바쁘셔서 중국 사업 잘 되시고요? 아니요. 지금 중국 사업이 지금 연락을 해봐야 돼요. 연락이 없으면 잘 되는 건가? 연락이 없으면 잘 되는 거지. 연락이 같이 돈 없는 사람 만나지 않겠다는 건지 괜히 사준 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 돌아와서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네, 마켓러브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네. 오늘은 끝까지 좀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시장이? 오늘 뭐 어쨌든 시장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매도하는 쪽이 없기 때문에 뭐 오후장 뭐 한 1시까지만 잘 버텨주면 그러니까. 시장 양호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또 이러다가도 또 꼭 1시 넘어서 꼭 매물 나와갖고 죽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늘은 안 그럴 것 같아. 오늘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뭔가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고요. 저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봐 주세요. 미국 벤처 캐피탈에서 요즘 미디어 엔터 이런 쪽에 많이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건 보고서가 나온 건데. 그거 왜냐 흥미로워. 내가 할 말이 있어. 하고 나서. 요거가 지금 또 로그인을 또 다시 한번 해야 되네요. 또 곳에 또 누가 들어왔네. 누가 또 들어왔어요? 네. 잘라버리고 바로 자르고 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미국 벤처 캐피탈에서 바이오테크보다도 지금 미디어 엔터 쪽에 대한 베팅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벤처 캐피탈 투자 현황을 보게 되면 2분기 현재 175억 달러 정도 수준. 근데 2000년대 이후 최대 규모고 6분기 연속 10억 달러 이상의 벤처 투자 규모가 집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IT 버블 이후 활발한 벤처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제가 얘기했죠. 창조 경제는 바로 벤처 투자다라는 얘기. 왜 정부에서 왜 자꾸 코넥스 시장을 열어주고 왜 자꾸 지금 보게 되면 IPO를 갖다가 완화시켜주는지 이거를 자꾸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스펙도 봐야 되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 비중을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미디어 엔터, 바이오테크 순에 대한 쪽으로 지금 그 베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탑10 업종 내에서 규모와 건수가 가장 활발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미디어 엔터 산업에 대한 쪽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련 ETF도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IGB, 그러니까 노스 아메리카 테크 소프트웨어 쪽 IGB라는 그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바이오테크 IBB는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다이나믹 미디어 해갖고 PBS 이렇게 세 개의 ETF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테크 소프트웨어 테크 쪽들, 그 다음에 바이오테크, 그 다음에
미디어 관련된 ETF에 대한 쪽을 볼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자금 집행이 가장 활발한 미디어 엔터 쪽에 대한 흐름을 좀 양호하게 네.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자금에 대한 쪽이 2000년도 당연히 최대치였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증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 이런 쪽에 대한 자금 집행에 대한 규모가 그러니까 물론 가장 큰 건 소프트웨어인데 네.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1분기 대비해서 금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데가 바로 미디어 엔터라는 점. 요거를 네.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저도 이렇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엊그저께 토요일 날 제가 탐 형님을 만나고 왔어요. 누구? 탐. 탐? 무슨 탐이요? 크루즈 형님. 아, 진짜요? 거기 가셨어요? 가서 공항 가고 행사했어요? 반가워요, 아니, 탐 크루즈 이런 거 했어요? 그 티켓 양반은, 들고? 그 양반은 금요일 날인가 네네. 목요일 날인 것 같고, 네. 저는 돈 내고 갔죠. 아, 돈 내고? 영화 보러 갔죠. 아, 영화 보러? 그래. 미션 임파서블? 탐 형님 만나고 왔죠. 근데 그거 보고 나서 느낀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뉴다, 네. 쇼박스다. 쇼박스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의 관련주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 아닌 것 같아. 네네. 왜 그러냐면, 혹시 보신 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보면, 이제, 프로듀서는 탐 크루즈가 있거든요. 직접 제작한 거예요. 자기가 투자자고. 근데 영화 제작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라마운트가 제작하고 몇 군데 제작사가 있고 여러 군데 같이 하잖아요. 근데 메인 제작사고 밑에 낑겨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무슨 들어가잖아요. 갑자기 중말이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야. 중말이. 네.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그 한자를.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지 어떻게 알아? 네네. 근데 조금 이따 영어로 나오더라고. 알리바바 모션 픽처. 알리바바 모션 픽처. 알리바바 주요 또 제작사야. 그거 깡통났다는 거 아니야? 저기 누가 들어가갖고. 어디? 저 누구야? 영화가? 아니, 영화가 아니라 그 회사 들어갔다가 깡통났다고. 몰라. 네. 하여튼 알리바바 무비 모션 픽처인지 네. 뭔가가 세 번째인가 제작사, 여기요. 그래서 이미 거기는 큰 형들이랑 정말 메이저랑 노는데, 우리 그냥 낑겨 들어가갖고 중국에 무슨 영화 합작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CJ CGV가 대단한 게 뭐냐면, CJ CGV가 이 포디플렉스라는 자회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국내에서는 맨날 적자 보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완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4D 기술이 완다에 납품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4D가 자회사가 이제 흑자가 나는 거지. 맞아요. CJ CGV 극장도 늘지만 자회사 통한 실적 개선도 된다. 많이 하네? 아, 그럼요. 나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네. 그래서 계속 말씀해 영화도 중요하지만, 영화 제작사인데요. 배급하는 건데요. 왜냐면 CJ CGV 좀 흥미로워요. 저가 네네. 보면. 그러니까 계속 말씀해 우리나라 영화는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올해. 극장은 마이너스 성장이 안 했는데, 중국이 60몇 프로 증가했거든요. 네. 그 관객 수가. 네. CJ CGV 계열은 90% 100% 늘어났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말씀하신 네. 4D 있죠. 네네. 그게 이제 CGA사는 자회사 하는 건데요. 그게 보면 유덕화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중국 영화도 4D가 들어가. 그러면 당연히 주라기공원 들어가는 데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맥스 얘기했잖아요. 네. 아이맥스랑 그건 몰랐는데 CGV가 전략적 제휴맺었네, 작년에.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중국 내에서 보통 그 극장에 네. 아이맥스가 점유율이 뭐 1점 몇 프로 얼마 안 되는데 네. CJ CGV 거는 10몇 프로래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좋다는 얘기 많이 하고요. 하여튼 그런 거 같아서는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이분과 모시면서 좀 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친숙한 모임 갖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네, 스타겐 토크 코너입니다. 앞서 눈치채셨겠지만 네. 매주 화요일이 은근히 기다려져. 네네. 난 제일 기다리죠. 화요일 날 우리 2부 시간은 네. 그건 내가 집에 가서라도 나도 다시 보기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후광퉁. 기대가 되는 방송. 네. 완전 꽂혀 있어요. 네. 어느 분인지 소개해 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한국 시장을 넘어서 이제 후광퉁으로 선택에 대한 다양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여러 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카카오가 빠질 때 우리가 위치에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텐센트를.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네. 박준영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국 시장이 이제 워낙 급락을 하면서 시장의 전 세계 주시장 끌어내렸는데 요즘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중국 시장 큰 틀에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주세요. 이제 가장 걱정스러웠던 게 이제 네. 어느 정도 그동안 이제 신용 물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1차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나왔던 신용 물량 그게 청산이 됐고 네. 이제 2차적으로 이제 3,600선 정도에서 네. 그 사설로
되는 어떤 신용 물량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청산이 된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확인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 주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한 500조 정도를 투자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루머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뭐 회수를 한 해 만에. 네. 그게 정부에서 이제 발표가 있었죠. 회수하지 않겠다고. 네. 그래서 또 자사주 매입에 적극 동의하는 모습이었고 네. 이런 점에서 이제 거의 바닥권에는 어느 정도 들어갔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경착륙 우려도 있겠지만은 네. 뭐 한 3,600선 내에서 거의 어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 전문가님. 네네. 지난주에 세계 딱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도 좀 관심 많은 것이 좀 공부할 것 좀 알려주세요. 전 딱 메모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바라보는 게 네. 참 그 중국은 네. 원래 그 복제하는데 천재라고 하잖아요. 네. 짝퉁 만드는데 그렇죠. 예. 근데 짝퉁 만드는 천재지만은 또 굉장히 또 부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고속철. 아, 고속철 부럽죠. 아, 네. 부럽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물론 뭐 프랑스에서 기술 지원 받아가지고 최고 속도 지금 300km 나오나요? 네네. 중국은 현재 350km 나온다죠. 네네. 350km 나온다는데 이번에 발표된 게 중국하고 터키에 대한 고속철 네네. 연결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 제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호재가 되는 게 중국 중차라든지 그렇죠. 중국 중차.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중국 국차 남차 합친 중차 말씀. 그렇습니다. 예, 저도 좀 알죠. 잘하시네요.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아주 재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또 뭐 중국 중철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되겠고 네. 또 지난주 뭐 열심히 말씀드렸던 그 복성작은 여전히 돼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성제약도 말씀하셔서 적어놨죠, 제가. 복성작은 여전히 좋아 보여요. 예. 오늘도 뭐 어제 나온 뉴스 보면은 중국 현지에서도 예. 그 바이오 이쪽 제약 분야에서 제1위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선두주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미약품 그런 어때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어제도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병원 5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제가 완전 꽂혔다니까요. 그렇습니까? 병원 인수해야죠, 빨리 가서. 네. 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은 우리 약 만드는 거 1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중국에서 이제 자동차 중에서도 어때요? SUV? SUV. 네. 광주 자동차가 있습니다. 네. 광주 자동차. 광주 자동차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어디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네. 그래서 SU 광주 자동차가 지금 점유율이 얼마인가요? 중국에서 광주 자동차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SUV 에서? 네, 그리고 네. 미국 쪽에 지금 네네. 수출까지 넘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대단합니다, 광주 자동차가요. 그거 H1 네네. 이거잖아요. 네. H1, 네. H2고 말, 네. 그차 아니니까 그 중국 이름 뭐더라? 허발인가? 그러니까 지금 하발. 하발인가? 네. 하발 맞죠? 하발 맞죠? 네네. 하발 맞죠? 네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습게 여길 게 아닌 게요. 하발 만나면 확인해줘. 괜히 틀리면 네네. 욕먹어. 하발. H1, H2고. 네. 여기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하발 자동차가 우리 산타페보다 만불 싼 거잖아요. 그렇죠. 만불 싸고 네. 저기 어디야 폭스번에서 하는 거 뭐 있죠? 폭스번에서 티구안. 티구안. 네. 티구안 대비는 가격이 37%. 네. 티구안 대비는 37%. 그다음 만불인데 이거 뭐냐면 우리나라 엄청 무시하잖아요, 중국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이미 그 하발 맞아요? 하발? 아니고 광저우 거는 GA6. 네, 이거 저는 허발 얘기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H1은 근데 그거가 저거예요. 이미 파리 다카르 랠리에서 총 완주했어요. 우리나라 85년인가? 그때 우리나라가 코란도가 7인가 해갖고 완주했다고 전 국민이 박수 쳤잖아요. 네네. 예, 9시 뉴스까지 나오고 그때. 우리 피디님이 안 믿네? 전 그런 거 기억하는 남자. 다카르 랠리. 파리 다카르 랠리잖아요. 네. 그래 그거에서 만화도 있잖아요. 네네. 박봉성 작가가 만화도 네네. 있고 그러는데. 박봉성 우리 피디님이 이제 인정하네. 박봉성 얘기하니까 맞다 그러고 계셔. PD님이 너무 연로해. 진짜로. 네. 예. 예. 뭐 세계적으로 지금 자동차 일품은 뭐 그게 불지 않아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관심 가지고 보는 게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내년에 상해 디즈니랜드 뭐 세계에서 6번째로 열린다잖아요. 네, 그 말씀하셨죠. 관련주 네. 뭐 여러 가지 뭐 중국제 영사 말씀드렸고 네. 그래도 이제 관련주 뭐 상해 가화 연합이라든지 그냥 상해 가화 연합이 아니라 그 보면 이제 어때요? 그 호텔 뭐 금강 발전 호텔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가야죠. 무조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죠. 지금까지 뭐 홍콩도 마찬가지로 디즈니랜드 열리고 한 주가가 거의 50% 이상 상승을 보였다는 점. 그래서 열 때까지 꾸준하게 주가는 우상향으로 상승을 보였다는 점에서 아마 관련주들이 갈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지 않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 생각이 아까 말씀하신 거 50% 올랐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저는 50%까지는 그건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그 현실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제 서울에서 이제 좀 살았거든요. 계속 서울에서 어렸을 때 계속 살았는데요. 그래서 누가 도대체 남산을 올라가니? 남산타워 누가 올라가니? 그런 생각 하잖아요. 서울 사람이 남산은 뭐로 돈 내고 올라가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요. 이건 여러분들 믿거나 말건데 여러분들 자제분 있잖아요. 자제분인데 초등학생 자제분이 있는 분들 지방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63빌딩 누가 하니? 그러면 지방에서 서울에 추억여행 오잖아요? 63빌딩은 다 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가요, 다. 이렇게 보면, 이거 안 가는 사람도 있겠죠. 있겠지만, 웬만하면 다 가는데, 게다가 더욱더 결정적인 건요. 저 이제 잠실 쪽에 살았잖아요? 잠실 쪽에 가잖아요. 아, 그러세요? 초등학생 이제 서울에 있는 애들이에요. 서울에 있는 애들인데, 그냥 소풍 이런 게 많아요, 소풍. 그냥 그 현장학습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럼 잠실에서 말이죠, 여의도까지 그런 코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맞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보면 유람선 있죠? 유람선 여의도 와요. 서울 애들도 63빌딩 올라가요. 서울 애들,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근데 보면, 상해에 보면 가격 싼 가격이었어요. 엄청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디즈니랜드 생기잖아요. 그렇죠. 지방에 있는 사람이 이건 상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놀러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지방에서 상해 오는 사람 있잖아요. 무서워서 가겠어요? 모르죠. 엘리베이터 타면 안 타면 되지. 아니 그 뭐 에스컬레이터에 발 빠져서 발 잘리고 그러는데 그 무서워서 가겠어요? 그거는 아니 사고 나죠. 사고 나는데 그건 우리나라도 사고 나니까 이건 할 말이 없고. 우리나라는 최소한 그런 사고는 안 나는데 거기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 가끔 뭐 손가락 잘린다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나오는데 그런 거는 그 운영상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 비즈니스를 누굴 보내야 돼? 성훈이를 김성훈 과장 보내야지. 근데 하여튼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 말씀을 딱하니 믿어요. 상해에서는 디즈니랜드 관련주 있잖아요. 뭔가 있으면 올라갈 것 같아요.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뭐 일본도 그랬었고 홍콩도 그랬었고 뭐 거의 뭐 개장할 때까지는 꾸준히 상승세 보였다는 게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그건 죽은 얘기 그만하죠. 또 역시 전문은 한국이잖아요. 한국인데 한국 이제 8월 열렸잖아요. 8월 어떻게 보세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가장 뭐 걱정스러운 게 미국의 금리 인상 지금 9월달 정도로 예상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좀 주가는 8월달, 9월달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갈만한 섹터가 지금 없어 보이잖아요. 이번에 미국 보면은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3% 이상을 하더라고요,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0.3%잖아요. 미국은 2.3%, 우리나라 0.3%. 2분기 성장률이. 성장률 0.3% 하는 것은 갈만한 섹터가 보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더군다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은 이제 가장 달러 강세가 예상된다면은 당연히 어때요? 유가도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금 가격도 하락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유가 하락한다면은 유가 수혜주, 항공주 또 금리가 인상되면 금리 수혜주, 생명보험주가 있잖아요. 생명주에서 보통 이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2차, B차. 그게 뭐예요? 4차는 예정 사망률보다도 사망률이 낮아서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예정 사망률이 만약에 7%였는데 실제 사망률이 5%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면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득이 생기고 우리가 내는 보험료 가지고 보험회사들은요 투자를 합니다. 채권에 투자하고 또 주식도 투자하고. 근데 금리를 어때요? 2% 생각을 했었는데 금리가 3% 올라간다면은 1%만큼 이자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2차라는 겁니다. 그 2차. 2차. 그리고 이제 B차라고 해서 비용 어때요? 차임이. 예상 비용보다도 실제 비용이 적게 나갔다면은 그게 또 이익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정확히 세계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금리 움직임하고 정확히 주가 움직임이 맞습니다. 상관계수가 거의 2대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은 아마도 대안으로 쓰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생명보험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삼성이? 삼성이나 뭐 동양화재나 생명보험 쪽이 괜찮아 보이지 않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수익성 크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섹터들은 어떻게 보세요? 테마성이나 그런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고 곤란한가? 당연히 이제 달러 강세가 예상되면은 우리 보면은 원유에 대해서 투자도 한 40% 이상이 지금 현재 어때요?
그 금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투기 자본이 굉장히 몰려 있는데 달러 강세가 예상되면은 당연히 어때요? 미국이 채권 쪽으로 자금이 움직일 수 있고, 네. 그럼 여전히 달러는 어때요? 원유는 하락세에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 금리가 인상한다면은 네. 당연히 어때요? 유가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럼 유가 하락의 수혜주 항공주들은 또 괜찮아 보입니다. 항공주. 아 그렇습니다. 항공주도. 오늘도 아니, 항공주 뭐 큰 폭이 올랐잖아요. 아, 그건 저랑 성격이 저는 싫어, 무조건 싫어하는 항공주.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지. 이 교수는 어떻게 봐요? 저는 뭐 항공주? 항공주 같은 경우는 유가 때문에 올라오는데 여전히 이제 그 점유율을 늘어나는 거, 저비용 좀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전 굳이 한다 그러면 네. AK죠, AK. AK 홀딩스. 그죠? TWA도 있고 예림당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은근히 정이 가는 게 AK야. 아 AK 홀딩스요? 네네. 제주항공 상장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저비용 항공사들은 모멘텀이 좀 살아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항공주 같은 경우는 뭐 한다면은 여전히 그쪽이고 중국 쪽에도 항공사 있지 않나요? 아우 맞습니다. 네, 그쪽이 오히려 한국보다 낫지 않나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네. 이번에 뭐 동방항공, 남아항공 네. 다 실적 다들 좋아지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세계 어디든지 항공주는 네. 다 좋은 모습인데 어제 그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휴가 어디로 가느냐고 네. 돈이 없어서 외국으로 휴가 간다고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 네. 제주도가 비싸서? 아 그렇습니다. 그런가? 어제 검색하면 그 내용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교수는 돈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그럼 돈이 많아서 그 다음 바다를 건너갔네, 그때. 제주도. 그때? 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돈 많은 사람 부럽네, 이 사람아. 어이가 없네. 네. 제주도 다니고 제부도로 가니? 그러니까. 제부도요? 제부도 가보셨어요? 아 가봤습니다. 바다 건너가는 거. 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제부도 간다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네. 빵꾸 난 거. 빵꾸 네. 나지 않느냐 하고. 네. 그 마지막에. 안 그래도 빵꾸 났어요. 차가 빵꾸 나서 섰어? 아니 바다에서? 아니 그 전날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음식점에서 음식 먹다가 빵꾸 났네 그래갖고 차 불러다가 그 지렁이 꼽았어. 그니까, 내 말 듣고, 한 거잖아. 그, 중간에 가서 봐. 거기다가 시간도 지나가고, 물때가 안 맞아갖고, 보험 아저씨가 안 오고, 네네. 그럼 수행해서 날 뻔했지. 그치. 아니면 형제가 아버님 같이 가셨으니까, 아버님 차를 타고 오겠지. 차는 네. 떠내려갖고. 네네. 아, 진짜로. 네네. 위험한데요, 제부도 거기요? 아니요,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떠내는 사람이 있어. 네. 네, 그건 그렇고요. 그래도 관심주로 딱 하면 몇 개만 요새 좀 보시는 주식 있으세요? 요즘 이제 보니까 한진칼 좀 좋아 보이더라고 오늘 보면 한진칼도 보이고. 한진칼도 그 밑에 그 저비용 항공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제주. 저비용 제주. 예. 그러니까 이쪽에 한진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리하지 않나요? 아,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한진칼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여지는 모습이 보였고. 네. 그래도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제가 어벤져스에서 출연해서 추천드렸는데 어벤져스도 뭐예요? 어벤져스라고 있습니다. 또 종목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캐릭터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호카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야? 그거 뭔 얘기야? 그거 뭔 얘기야? 아이 촌스러워. 얘기하지 마 이 사람 빼. 고령하다 빼다 젠장. 고령화. 아까 내가 코란도 얘기했잖아. 또 얘기하신다고 고령화 할 수 없대. 하지 말래. 이제 안 하려고. 코란도 얘기 안 하려고. 근데 지금도 코란도 파는데 뭐. 그잖아. 아직도 팔아요 코란도가? 아직도 팔어. 예. 그래서 호카이가 뭐예요? 그 어벤져스라는 그 예전에 나왔던 정말 어벤져스를 못 봤습니다. 저 영화를 본 지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저는 다 봤죠. 아 보셨어요? 저는 예. 전혀 보지 못했어요. 어벤져스 전혀 보지 못했는데 처음에 좀 보다가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또 거기 나온 애가 요번에 거기 또 미션 임파서블 또 그 조연으로 또 나오잖아. 네. 어벤져스 한 명이. 그래서 어벤져스에 출연하는 그 각자 캐릭터 한 명씩을 따가지고 네. 아침 그 8시 반에 그 종목 추천하는 코너가 이제 내일이요? 예. 돌아가면서 한 분씩. 전문가님 뭐라고요? 저는 호카이입니다. 호카이? 호크아이. 호크아이. 네. 예리하지 그거. 나 알죠 누군지. 딴 사람 또 누구 있어요? 어벤져스 여기 있잖아 호카이. 또 캐릭터 누구 있냐고. 저기 저 많잖아요. 헐크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언맨. 몇 명이 나오는데 아니요, 몇 명? 다섯 분 나오시잖아요. 다섯 명?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동희님은 뭐라고? 어벤져스. 주동희님은 뭐라고? 토르. 토르. 토르 이미지. 조금 뚱뚱하니까 있겠다. 뚱뚱한 거. 뚱뚱한 거. 인종민은 뭐라고? 인종민님은? 누가 아메리칸 히어로야? 종민님은 뭐야?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제가 영화를 안 송하균 봐서 전문가가 캡틴이라네. 캡틴 아메리카? 영화를 잘 안 보지 약간 않아서. 어리네. 캡틴 아메리카노다 씨. 어울리는데? 아메리카노 좋아. 아니 이미지가 좋아, 어울리는데? 좋아. 캡틴 아메리카노는? 캡틴 아메리카 어울리는데? 그거 재밌는데요? 네. 나는 캡틴 코리아. 거기서 와이소로 하셨다고요? 네, 오늘 와이소를 추천해드렸거든요, 아침에. 네. 근데 좀 흐름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보면. 네.
하나 여쭤봐도 돼요? 나 이게 궁금해서 왜 올랐는지 궁금한데요. 두 분 중에 아무나 좀 얘기해 주세요. 오늘 백화점에 왜 올라요? 아, 오늘 백화점 그 롯데 그 불매운동 들어갔잖아요. 진짜예요? 진짜요? 검색해 봐보세요, 한번. 진짜로? 검색해 보십시오. 롯데는 빠져요? 롯데 쇼핑도 올라가는데? 예, 불매운동. 그게 저 같은 사람인가? 저렇게 그랬잖아요, 제가. 롯데카드 안 쓸 거라고, 이제. 네. 그래서 그런 건가? 아니 롯데 불매운동 했다고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롯데면 백화점 올라갔네요? 그래서 신세계 올라갔잖아요, 오늘. 신세계도 올라가고 현대백화점도 거의 네, 8% 그렇죠. 올라가요. 네. 진짜예요, 진짜? 정말입니다. 대박이네, 대박. 이거 오늘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제일 재밌는 얘기 들었네, 오늘. 진짜 이렇게 기사를 쓰는 애들이 있어요? 기사 쓰는 게 아니라 네. 보시면은 그 네. 다음 들어가셔가지고 실시간 검색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대박이네, 대박. 한국금융소비자원에서 진행하고 있네요. 네, 진행하고 있잖아요. 소비자원에서 롯데 불매운동. 롯데 불매운동.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롯데카드 안 쓰는 것 때문에 네. 대박이네. 저도 롯데카드 안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토요일날 보고 그 친구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네. 캐릭터 쓰고 물론 네. 그 에어컨 있는 집에 캐릭터 쓰고 왔다 갔다 하고 힘들잖아요. 네네. 네. 걔가 월급이 얼마 받을까 했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시급이 7,000원이더라고요. 정말 여름에 시급 엄청 7,000원인데 조금 더 달라면 얼마나 이거 하면 뭐 사업이 망한다 정한다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그렇죠. 재벌들이 네. 그 얘기 듣고 나서 젠장 롯데카드 안 쓰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 내가 공식적으로 했잖아요. 이럴 때 카드 세일즈 저러면 제가 가입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해도 재밌는 얘기 불매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면 네. 시청자들 절대 안 잊어버렸거든 이거. 네. 오늘 백화점은 불매운동 때문에 오른다. 롯데.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도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